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종암동 도남일동 지역구 의원 김호식입니다. 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 건축행정의 적법 절차에 대하여 장이동 민원 사례로 본 건축법상 막다른 도로를 중심으로 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제도 운영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건축법상 막다른 도로의 지정 공고 제도와 도로 관리 대장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의동 사례를 포함하여 성북구 사례를 종합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인 성북구청의 힘의 원천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막대한 예산 지출의 힘이고, 둘째는 막강한 규제 및 인하각권입니다. 2020년도 결산 기준으로 기금을 포함한 세입 규모는 약 1조 2,700억 원이고 세출 규모는 약 1조 630억 원입니다. 1조 원이 넘는 예산 지출은 상대적으로 눈에 잘 띄는 편입니다만, 규제 및 인하각권의 행사는 주민들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막강한 영향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드러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적법 절차의 준수 또는 공정성 원칙이 예산 지출 영역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하에서는 우선 장의동 민원 사례를 관련 법령과 함께 말씀드린 후 각 주제에 대하여 집행부에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이 하셔도 좋고 과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우선 건축 허가와 관련한 건축 법령에 대하여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대지가 2m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상 도로에는 건축 허가 또는 신고 시에 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막다른 도로를 포함합니다. 건축법 45조에서는 허가권자가 막다른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비도시지역의 면지역은 건축법 제3조에 따라 접도 요건 적용이 제외됩니다. 장의동 민원 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 좀 띄워주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림 파일이 오픈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장의동 장의동 66-117번지 일대의 지역에 대한 민원 사례가 있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좀 파악을 좀 해봤었습니다. 장의동 66-116, 117, 118번지를 대지로 하는 다세대 주택 신축 계획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은 기존의 현황 도로를 건축법상 막다른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법 제44조의 접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건축 허가 및 사용 승인 처분하였습니다. 성북구청의 건축 허가 처분 이후 주민들 간 분쟁이 발생하여 현재 여러 건의 민사와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제 잠깐 설명드리면, 이거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번에 이거 처음 알게 되는 접해보는 거였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좀 많이들 궁금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좀 그림을 제가 조금 그려왔습니다. 이게 잘 보이진 않는데, 지금 굵은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최근에 이제 건축 허가를 받아서 다세대 주택을 신축을 해서 이제 사용 승인이 난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동그라미 쳐져 있는 66-119 왼쪽에 121, 122 이쪽 분들하고
건축허가 받아서 이제 사용 승인 받으신 이 저기 점선 쪽에 이제 그 다세대 주택 건축주와 이제 분쟁이 생긴 거예요. 근데 단초는 이제 그 요거를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이제 그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66-331번지가 도로예요. 사유지인데 도로 지목으로 돼 있고 66-129기라고 표현된 거하고 66-123국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어서 지목도 도로고 현황 도로로 쓰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그러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도로에는 기본적으로 4m 기본적으로 4m 이상 도로에 접해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도로가 이제 막다른 도로에서 이런 이 길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여기 같은 경우는 3m 확보하면 이제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66-331이 사유지 도로고 66-129기 도로인데 그 두 가지를 합쳐도 3m가 안 돼요. 그러다가 보니까 66-120이라고 66-122에 지금 그 점선으로 표시된 얇은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건축선이 이제 사실상 후퇴가 돼서 집이 젖어 있고 그게 현황도로로 쓰이고 있어요. 이제 저런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66-118, 117 쪽에 저기 거져 있는 그 얇은 점선 부분은 이번에 건축 허가를 받으면서 저 부분을 건축법상 막다른 도로로 이제 그 저기 처리를 해서 전체적으로 이 막다른 도로의 3m 도로 폭을 이제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건축 허가가 난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제 왜 분쟁이 생겼냐면 66-119나 이제 66-331번지 저 사유지가 66-119번지 소유자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119번지 소유자와 121번지, 122번지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땅이 여기에 이제 막다른 도로에 포함이 돼서 사유지인데 본인들의 땅이 훼손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도로를 막다른 도로 인정을 해가지고 건축 허가를 내주는 것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고, 이제 신축 허가를 받은 다세대 건물 신축 허가를 받은 118, 117, 116번지의 건축주께서는 이제 그것이 아니라 이 도로가 예전부터 있어 왔던 현황 도로고, 그래서 그게 건축법상 막다른 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적법하게 건축 허가를 받았다. 그리고 성북구청은 역시나 마찬가지 같은 사유로 인해서 저거를 진입로로 인정을 해서 이제 접도 요건을 갖췄다고 봐서 건축 허가를 처분을 하였고 그 이후에 사용 승인 처분까지 한 사례입니다. 이제 불 켜주셔도 됩니다. 이와 같은 사례, 이건 켜놓고요. 켜놓고 그냥. 이와 관련해서 성북구청 처분의 절차 및 타당성에 대하여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럼 각 주제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원래 그 내용 자체가 좀 실무적이고 좀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다가 보니까 청장님한테 질문 드리는 것도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이제 국장님의 이제 네, 도시관리국장 이창호입니다. 예.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긴 하는데 이제 국장님도 또 이제 그 구청에 오신 지가 지금 얼마 안 돼서 아직 업무 파악도 아직 안 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저 과장님이나 이렇게 보충 질문 이제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편하게 그냥 뭐 격식에 갇히지 말고 그냥 편하게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고 팀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니까 국장님이 또 알아서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 이제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제도 운영에 대한 것입니다. 소유하고 있거나 매입할 예정인 토지의 공법상 제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통상적으로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확인합니다. 발급받아 봅니다. 토지에 대한 공법상 제한 사항은 주민들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구청장은 법령에 정해진 사항을 빠짐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009년부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령 개정에 따라 구청장이 건축법상 막다른 도로를 지정 공고하였을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장이동 민원 사례를 접했을 때 성북구청이 건축법상 막다른 도로로 인정한 66-117, 118, 120, 121, 122, 123, 331번지 등 총 7개 번지 토지이용계획 확인을 모두 열람해 보았습니다. 막다른 도로 사항이 기재된 것은 없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제가 건축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축법상 막다른 도로로 지정한 사항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기재한 성북구 사례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9년부터 이제 강제 의무 사항이 되었으니까 지금까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이 좀 잘 이해가 안 가서 이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 허가 시에 그 도로 후퇴라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그 건축 저희 행정 시스템인 세움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기록을 하면 의원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시계획 확인원상에 그 기록이 기록되게 됩니다. 근데 이 건에 대해서 증거가 났는데 저희가 해봤더니 그 기록이 좀 누락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전수할 것이고 이번에 그러니까 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누락 없도록 그 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민평균 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건은 추가로 바로 시정을 완료했습니다. 그 해당되는 새 필지에 대해서 뭐 신축 허가 받은 저 새 필지 추가 기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좀 저도 좀 처음에 이건 사실은 굉장히 좀 문제 뭐 우리 국장님도 인지를 하시고 계시겠지만 네. 이거는 이제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뭐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혀 사례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 좀 납득이 안 됐는데 근데 제가 이거 어제 오늘 그저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요 사례가 없다고 들었는데 사례 하나 발견을 했어요. 제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등재가 된 게 이제 이 동선동 사례인데 이게 동선동 이게 이제 막다른 도로 지정 공고한 사항 중에 하나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등재가 돼 있더라고요. 최근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에 저희 176-1번지. 예, 그 몇 년도에 아니 이게 바로 저기 지정이 176-1이니까 올해 3월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행정 시스템 세움터 도입해서 그게 기록이 되면 자동으로 뭐 연동이 세움터를 되게 돼 통해서 있습니다. 하든 뭐를 하든 간에 예, 저희 같은 맞습니다. 경우는 잘 모르니까 예. 단지 저희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을 떼보면 기재가 네. 돼 있느냐 안 됐느냐 그것만 보는 거죠. 맞습니다. 주민들이야 그것만 보지 뭐 다른 게 뭐 알 게 뭐 있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오랜 기간 동안 이게 제대로 작동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이게 사실은 우리가 권리관계를 보려고 그러면 등기부 확인하잖아요. 등기부에도 공신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걸 믿고 따르죠. 토지이용계획 확인원도 공신력은 없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걸 믿고 따른다고요. 이게 최소한의 기재라도 있어야 예컨대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다 그러면 구청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죠. 그런데 아예 기재가 없으면 내가 매입을 하는 땅이 멀쩡하게 대지로 돼 있든 도로로 돼 있든 이것이 이제 기재만 안 돼 있고 막다른 도로로 지정이 돼 있는 것이다 하면 모르고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소유자도 그 사실을 모를 수 있는 거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막다른 도로에서 허가 나간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많지 않은데요. 또 얘기를 할 거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일부 부분이 지금 누락이 된 거고요. 담당자와 설계자가 입력이 제대로 되면 다 그 연동이 돼서 하게 돼 있는데 요 경우는 누락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지금 건수로 보면은 없어요, 진짜로. 근데 진짜 없어서 없는 건지 아니면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하나만 그 관련해서 여쭤보면 그 이제 토지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규칙에 보면 이게 건축법상 막다른 도로를 또 기재하게 되어 있지만 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토지 이용 관련 정보도 기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제 이만치 뭐 각종 제한은 다 기재를 해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제 그런 취지, 법적 취지가 그런 건데 요거까지는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거 혹시나 성북구에 이런 사례가 있나 모르겠네요. 제가 확인을 네,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어쨌든 동선동 같은 경우에는 뭐 담당 이제 하시는 분이 일 처리를 잘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올해부터 그렇게 일 처리가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저기 자료를 받을 때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었는데 이제 좀 자료 보다 보니까 어제 봤어요. 어제 발견해가지고 했더니 있었더라. 뭐 이렇게 되면은 이게 파악도 잘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는 거죠. 이게 추가로 이제 터가가 예를 들어 100건이 나갔는데 지금 도로 후퇴라든지 막다른 도로 나가는 건은 비율이 작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다른 건 다 예. 되는데 이제 일부가 누락됐다는 또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얘기가 또 예, 되는 예. 거니까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축 허가 요건 중 하나인 접도 요건 중 막다른 도로의 지정 공고 제도에 대한 것입니다. 덧붙여서 막다른 도로를 관리하기 위한 도로관리 대장에 대하여도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그 법령 먼저 말씀드리면 건축법상 막다른 도로란 이제 건축법 2조 1항 11호 나목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건축 허가 또는 신고 시에 구청장의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이게 이제 건축법상 막다른 도로예요. 그런데 이제 구청장이 막다른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하려면 법령에 따라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예외적으로 이제 그 반드시 필요하고 또 이제 그것이 여러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게 만든 예외적인 제도도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조례로 규정을 했을 때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을 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그렇게 되면은 이해관계 동의를 받지 않고도 도로 지정을 할 수 있다. 이게 건축법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100% 이해관계 동의를 받을 필요까지는 없는 거죠. 이 제도 때문에. 이제 현재 그 건축법 제도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만약에 꼭 지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도로 그 소유자들의 동의가 받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반드시 필요성은 있는데 그러면 이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길은 있다.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자료 받은 거에 의하면 이제 건축법상 막다른 도로로 그 지정 공고된 게 10년 동안에 단 2건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것도 좀 그러니까 아까 토지 연결 하기는 연장선인데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이 막다른 도로를 이용해서 건축 허가 받는 경우가 이렇게나 없을 것인가. 그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성북구청에 골목도 엄청나게 많고 그런 상황.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럼 그런 지정 공고 절차 없이 현황 도로를 막다른 도로로 인정해서 사실상 인정해서 건축 허가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상의 도로는 2조 1항 11호에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 11호에는 이제 가목이 있고 나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해관계자 동의도 시행령 46조에서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 조항에 적용했을 때는 맞는 사항이고요. 다만 제가 이제 저희가 보는 그 조항 자체가 도로의 정의에서 가목, 나목이 있는데 가목은 뭐 사도법 도로배에서 고시된 도로, 사전에 고시가 되는 전제 조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목을 말씀하신 건데 허가시, 시장군수가 지정한 공간 도로. 네. 그 의원님 말씀은 지정 공고를 왜 지금 안 하고 있냐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건축법상 도로가 되려고 그러면 이제 건축법상 도로는 이제 보통은 4m 이상 도로를 얘기를 하는데 이런 막다른 도로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제 요 장해동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3m만 둬도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도로를 이 진입로로 인정을 받으려면 건축법상 도로가 돼야 되는데 건축법상 도로를 되기 위한 절차가 건축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그것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해서 공고한 도로라고 명기가 되어 있으니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런 사례가 좀 딱 두 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 군수가 인정한 도로라면 맞습니다. 근데 저는 법 체계상 그 막다른 도로는 별도의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조항이 막다른 도로를 규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건 제가 이제 그 제가 다시 시행령. 읽어드릴게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뭐냐면 건축법 2조 정의 조항이에요. 예. 1항 11호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가로치고 막다른 도로의 경우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 장해동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3m면 되는 곳으로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11호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그 나목에 그 도로는 건축 허가 또는 신고 시에 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그 시행령 3조의 3, 그 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 너비가 별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3m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네. 1호에는 뭐 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에 따라 미리 지정하고 2호는 10m 미만일 때는 2m, 그 다음에 10m, 30m, 3m, 35m 이상일 때 6m 국장님 그 도로. 조항은 저도 다 보사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거에 따라서 이 장해동 같은 경우는 도로 길이 때문에 폭이 3m면 된다. 이게 결론이잖아요. 그거는 저도 이제 인정을 하는 바니까. 그거는 더 설명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요. 네. 여기에 별도 명시되어 있는 법 체계상 법과 있고 내용이 있는데 네. 그 3조의 3에 따라서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 이거는 그 사전에 아까 46조 적용일 때는 이해관계 동의를 골목 다 받아야 된다는 논리시잖아요. 그 법이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그리고 그 이해관계 그렇게 안 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제가 골목 안에 네. 막다른 도로 허가하면서 여기에 허가를 위해서 다 인접지 예를 들어 35m 이상인 도로인 경우에 10가구 이상 양쪽이 있습니다. 다 받지 않고 지금 허가가 나올 수 있는 조건이 저는 시행령상에 나와 있는 3조의 3, 2호 적용을 하기 때문에 3조 3 2호라는 게 뭐죠? 여기 별도로 명시를 했고요. 어떤 거죠?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 메타를 명시했죠. 아니 그거는 지금 건축법 2조 1항 11호에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를 말한다. 그래서 그 네네. 대통령을 정하는 사항을 거기에 규정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 막다른 도로의 기본 개념이 바뀌는 게 아니라 막다른 도로는 건축법에 따라서 어떤 게 막다른 도로인가 하는 게 건축법에 딱 정의 규정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렇게 여러 필지에 지금 이해관계자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다 그 유일한 통행로로 그걸 쓰고 있는데 그걸 전체 다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조례를 규정하는 경우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동의 필요 없이 도로로 지정 공고할 수 있다는 제도도 두고 있잖아요, 건축법에. 네네. 그런 경우를 하라고 건축법에 그런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제 의원님 말씀 법 조항 예, 맞습니다. 맞는데 이 가목 있고 나목 있지 않습니까? 나목의 허가시 그러니까 지금 위치 남목이 지정한 막다른 도로니까. 예, 나목 예. 나목은 이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 그 저기 예, 국장님, 그래서 골목 따라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예. 지금 허가를 다 어느 구에도 골목에 의해서 사전 동의 이해관계 지금- 동의 안 받습니다. 아니 그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좀 부정확할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도 이것 때문에 이제 지금 판례도 찾아보고 사례도 찾아보고 다른 지자체에서 공고하는 것도 찾아보고 했거든요. 그래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가지고 공고한 사례도 봤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여러 필지가 기재가 돼서 지정 공고가 되더라고요.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냥 인터넷만 뒤져서 본 거예요, 제가. 다른 무슨 뭐 어디 가서 알아본 것도 아니고. 흔히 있는 일이니까. 이거는 추가로 저 의원님께 하는데 제가 하는 거는요. 미리 지정 구시 그러니까 도로에 아까 이 감옥도 이제 도로를 하면은 사람과 도로가 같이 이제 차량이 다녀야 도로 요건이 되잖아요. 4m 이상일 때. 근데 축석에 뭐 계단이 있어서 차량이 못 간다.
이런 건 미리 지정 고시를 하도록 해서 그 건축 허가 행위에 있어서 그럼 미리 선제적으로 하라는 취지입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이 아니 나무를 적용했을 때는요. 건축위원회 심의 받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게 이제 이 흐름상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도로 막다른 지정 받으려면 건축허가 신고시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때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경우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도로 지정 공고를 하는 경우는 이 법령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건축허가 신고시에 같이 하는 건데 지금 이제 그 막다른 도로라고 보여지는 땅을 다 찾아가지고 미리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제 얘기는. 그거는 이제 관습상 통행로일 때 예외 규정으로 지금 동의 이제 안 받고요. 그다음에 아니, 동의를 받기 해외 아니, 갔을 때 그 두 가지 이해는 없습니다. 관습법상 도로하고 건축법상 도로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아니 다르죠. 다른데 네. 그 폭이 예전부터 현황 도로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안 봐도 된다. 왜 오랫동안 밟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그 경우에 제가 말씀드렸지. 그 경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네.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도로 지정할 수 있다. 이게 건축법에 적용 45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저희가 만약에 의원님 말씀한 대로 적용을 한다면 막다른 도로의 모든 허가는 그거를 그 사전에 다 동의가 돼야 되는 거고 첫째 조건은요. 여기 이 조항대로 한다면 그 다음에 그 미리 공고하라는 취지입니다. 이게 허가를 여기는 가능하다. 도로의 여건이 3m 통과도로 예외적으로 한 조항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이걸 지정 공고하는 시기는 어차피 건축허가 신고시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미리 하기도 어려운 거고 또 법령에 규정된 바도 그때 하게끔 돼 있는데 단지 이제 그것이 그러니까 이 막다른도 이 제도 자체는 이 막다른도 지정 제도는 1975년인가 그때부터 하게끔 되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네. 단지 지정 제도는 75년부터 있었고 공고 같은 경우에는 뭐 90 몇 년인가 그때부터 하는 거고 이해관계인의 동의 문제도 그 이후에 들어왔는데 문제는 막다른 도로가 이제 오랫동안 지내오면서 이것이 지정이 돼 있다는 근거만 구청이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장희동 사례 같은 경우에 저걸 막다른 도로로 인정을 해서 건축허가 나가려고 하면 그러면 저 지금 현황도로 쓰이고 있는 부분 121, 122번지까지 사유지가 들어갔잖아요. 현황도로가. 예. 그 부분도 이것이 건축법상 막다른 도로로 인정을 하려면 그러면 구청에서 저 도로가 막다른 도로이고 그 다음에 66-331번지 같은 경우도 저것이 건축법상 막다른 도로라고 하는 것을 과거에 언제 시점인가 뭐 이해관계인 동의 조항이 없었거나 혹은 공고제도가 없었을 예전에 그것을 지정했었다는 사실을 구청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자료는 사실 없잖아요 지금. 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더 면밀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요 문제 이게 시간이 한 10분 정도밖에 안 남아가지고 이게 그냥 판례 제가 이제 판례를 찾아보다 보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다 못 찾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런 사례가 이제 이게 반복돼서 나타나다가 보니까 판례는 이미 이제 90년대부터 이제 아주 판례가 확립이 돼서 이제 그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제가 묻고 그냥 자꾸 반복되는 말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막다른 도로란 이제 요 막다른 도로 이제 요거 이제 고시되는 거 빼고 고시되거나 건축 허가 시 시장 또는 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만을 가리킨다. 그 지정은 그 위치 지정은 도로의 구간, 연장, 폭, 위치 등을 특정하여 명시적으로 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막다른 골목길을 유일한 통행로로 하고 있는 부지에 대한 건축 허가나 그 부지상 건축물에 대한 준공 검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지정 처분이 있었음이 추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이 판례의 입장이 자꾸 반복이 돼요. 계속 왜 그러면 사건은 계속 올라오니까 똑같은 것을 이제 원용을 자꾸 하게 된다고요. 뭐 예외적인 건 하나 있긴 있더라고요. 그 1976년 그게 아마 건축법이 개정되게 이제 경과 규정을 두었던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1976년 이전에 주민들이 이게 여러 사람들이 통행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그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건축부산 도로로 인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법원 대법원에서는. 그러니까 1975년 이전에 그런 경우 외에는 나머지는 지금 현재 건축 법령에 따라서 지정 공고가 있어야 되고 이제 도로관리대장으로 관리도 돼야 되고 이제 그래야 된다고 하는 것이니까 지금 뭐 이 시간에 뭐 다 논의하기 참 어려운데 부장님이 가서 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변호사 자문을 좀 받을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걸 예, 저희 타구나 또 그 판례나 종합적으로 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이걸 하게 됐냐면 이게 지금 저 지역에 이제 분쟁이 이제 주민들 간의 분쟁이 심해졌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단초가 이제 성북구청의 건축 허가 처분에서 비롯된 거니까 예, 이게 성북구의 건축 허가 처분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뭐 아무 문제가 아니죠. 근데 여기에 무슨 뭐가 위법 요소가 아니면 부당한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이건 이제 성북구청에 책임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예. 골목 안에서 그 건축 행위 하면서 그 골목 단위 공동체 좀 서로가 신뢰가 하고 분쟁이 일으켜서 예.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저희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요거는 뭐 이건 한 사례일 뿐이지 사실은 저도 이번에 뭐 준비하면서 며칠 동안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런 사례가 뭐 여러 가지가 진짜 많더라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여기 이제 허가처럼 이게 막다로도로 인정해서 건축 허가를 해달라고 하는데 오히려 인허가청에서 못 해준다라고 하는 경우도 이해관계 동의를 받아와라.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소송이 붙어가지고 패소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 가면 무조건 판례에 따라 가기 때문에 이제 이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몇 군데 여쭤보니까 이제 오랫동안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인허가청의 이게 관행 아닌 관행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뭐냐면 현황도로가 이렇게 있고 오랫동안 썼는데 지금 물론 조례로 정해서 건축인의 심의 받아서 지정 공고할 수 있는 길은 열어놓긴 했지만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으니 이제 요거를 어쨌든 도로로 쓰이고 있고 특히나 누가 특히나 이의 제기를 안 하고 항의를 안 한다 그러면 또 허가 나고 나서도 뭐 특별한 문제 없이 또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런 사례가 많은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발생을 했고. 네. 예. 그리고 이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막 이제 뒤섞여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지금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제 117번지, 118번지, 이제 116번지까지 해가지고 대지를 해가지고 신축을 했는데 이제 117, 118번지만 이제 막다른 도로 일부가 들어갔죠. 이제 그래서 이제 저기 도로관리대장으로 예, 중공대 도로관리대장. 예, 예. 근데 좀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지정 공고는 또 없었어요, 저게. 저희는 지정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요거를 허가를 내주면서 요게 진입로 부분을 말끔하게 현황도로로 이제 지정 고시를 하고 그게 토지이용 재료 확인서 등재가 돼야 이 깔끔한 마무리였다. 법령에 따른 것이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요걸 한번 다시 한번 이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변호사 자문도 제가 생각할 땐 변호사 한번 받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이제 종합적으로 법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좀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세 번째 이제 주제라기보다는 이제 종합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뭐 요 사례로 인해서 제가 쳐다보기는 했지만 이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기재도 이제 잘 안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 막다른 도로 관리에서는 이제 지정 공고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도로관리대장으로 관리하는 문제가 있고, 이제 그다음에 토지이용계획 확인을 등재하는 문제가 있어요. 예, 세 가지가 있어요. 예. 근데 이 사례를 보면 토지이용계획 사례는 없는 것을 했는데 동선동 하나는 발견을 했어요. 동선동 하나. 이 장의동 이제 장의동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도로관리대장은 있어요. 그런데 지정 공고 안 했어요. 지정 공고를 안 하면 이제
이게 이제 저걸 이제 지정 공고를 안 했을 때 막다른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하여튼 이 지금 위원님 네, 말씀은 이제 법 체계가 요것도, 맞아요. 네, 꼭 예. 같이 확인해 주시고 네. 제가 이제 동선동하고 삼선동은 이거는 이제 제가 엊그제 그제인가 이거 자료를 받은 거예요. 동선동 같은 경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정 공고를 하셨고 도로관리대장도 만들었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도 등재가 됐어요. 동선동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삼선동 같은 경우에는 지정 공고는 했는데 도로관리대장도 없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등재도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2, 3일 지켜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건축행정, 저희 적어도 이 막다른 도로에 관한 건축행정에 관해서는 이렇게 무슨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 이렇게 지적만 할게요. 어차피. 예. 이제, 이제 마지막 말씀은 이게 건축행정, 특히 이제 건축허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이제 인허가권의 행사인데 또 주민들도 아주 익숙한 영역이잖아요. 익숙한 영역이고 또 그게 이제 그 주민들한테 미치는 이해관계나 영향력이 엄청 클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사항인데 이건 이제 이런 사안처럼 꼭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항상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니까 이것이 이제 인허가청이 이게 이제 부실하거나 혹은 이제 위법하거나 혹은 부당한 이런 처분 때문에 주민들의 분쟁이 야기가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은 그건 문제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는데 이제 요 사례를 보니까 그런 우려가 좀 들어서 그냥 요 부분도 그냥 지적만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그 이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많긴 한데 이게 사실 의견이 아마 건축가의 의견이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의견하고 좀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물론 이제 이게 또 건축행정을 하다 보면 또 현실적인 문제도 있을 수도 있을 테고. 현실적으로 예 맞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동의도 다 받아야 되고 이 법 적용을 저는 안 본다고 보는 것이 그래서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의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다목 나목은 제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드리는 그래서 겁니다. 이게 이런 문제를 대비해서라도 이 건축법에 다 그 대처 방안이 있으니까 뭐냐면 도래 규정을 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꼭 내줘야 되는 데는 이해관계 동의 안 받아도 되니까 그런 이제 제도적인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면 건축법 제도를 다 준수하면서 재량권 일처리를 할 수 있잖아요. 매 건건마다 또 심의를 받아야 되는 지금 규제 10년 아닌 동안 딱 규정이 두건인데 또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저도 엄청 많은 줄 알았어요. 근데 자료 받아 보니까 딱 2건이 온 거예요. 엄청 많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건 매 건건이 이렇게 10년 동안 2건이에요. 10년 동안.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은 드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막다른 도로로 사실상 인정해서 건축허가를 내준 케이스는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이 이제 그 현황도 좀 파악을 네, 한번 해보시고. 파악해보겠습니다. 예, 네. 예.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법령에 따른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이건 위법한 겁니다. 이건 뭐 관행이고 무엇이고 간에 그건 이제 어떤 변명도 되질 않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법에 정해진 이제 뭐 이 막다른 도로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죠. 이 건축법에 명백히 정해져 있고 규정되어 있고 이제 각종 판례 하급심 그다음에 뭐 서울시 지뢰신지까지도 제가 봤는데 활자화되어 있는 것 중에서는 이제 이렇게 관행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이제 타당하다는 걸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이거 당연하죠. 왜 그러면 법에도 돼 있고 판례도 그렇게 정립이 돼 있으니까. 규제와 인허가권 행사에 있어서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